안녕하십니까, 안유아입니다. 역사는 재미있게, 소설은 깊이있게, 삼국지 브리핑 제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편부터 6편까지는 삼국지의 역사와 소설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부터 본격적으로 삼국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동한말 혼란의 이야기부터입니다. 그리고 두 인물의 등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한이란 나라는 왜 혼란기에 접어들었을까요? 중국의 역사 왕조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나라라고 부르는 한거조 유방이 세운 나라는 한 400여 년 유지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한과 후한 또는 서한과 동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운 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죠. 왕조 말기에 들어가면 독특한 현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린 황제가 지속적으로 보위에 올라서 그 어린 황제로 인해서 외척과 환관이 교대로 정권을 잡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망이 세운 신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 동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 때에는 비교적 국가의 융성을 누렸습니다. 채륜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종인 채후지를 만들었고, 장영이라는 사람은 천문 관측기인 혼천이를 제작했고, 지진을 측정하는 지동이를 만드는 등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또 반철한 사람은 서역의 여러 나라의 교역로를 열어서 실크로드가 다시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조 말기에 어린 황제가 등장해서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동한 말기 4대 황제인 화제가 9살의 어린 나이에 등극함으로써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국가의 권력은 외척이 잡게 되고 외척의 수중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20살쯤 되면 친정체제를 잡게 되는데, 이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황제 주변에 있던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 황제가 또 일찍 죽어서 그 어린 아들이 다시 황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함으로써 황제와 외척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두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바로 당고지화라고 합니다. 그 당고지화는 당고지옥 또는 당고지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환관과 애척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두고 다툼을 벌였을 때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당고지화는 서기 166년에 발생을 했는데요. 이 환관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탕류파라 부르고, 나머지 지식 관료들을 청류파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관료 청류파 입장에서 환관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탕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청류파 관료였던 이응이란 사람이 환관의 전행에 반발을 해서 환제를 움직여 가지고 환제의 상소를 올려서 환관들을 척결하라 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던 거죠. 그리고 환관을 처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십상시, 말하자면 대표자들이었던 10명의 환관들은 죽지 않았고, 이들은 힘을 모아서 이응을 비롯한 200여 명의 관직을 박탈을 하고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단고지화였습니다. 그랬다가 환제가 죽고 영제가 등극한 후에 청류파 관료들은 관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3년 후 제2차 단고지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외척 두무는 진번이라는 사람을 중용을 했는데, 이 진번이 태우에게 환관을 쳐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환관 조절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관들은 진번을 처단하라고 두무 외척을 압박을 했고, 결국은 진번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자 환관들은 진번이 살해된 것을 빌미로 당인들을 공격했고, 이때 이응과 두밀 같은 인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무고한 백성과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600~700여 명의 억울한 목숨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1차 단고지화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발생한 사건이 서기 184년에 있었던 환관의 난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조정이 이렇게 환관과 애척들 간에 정권을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일이 바로 환관의 난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환관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발생했던 사건이 서기 186년에 외척 하진이 또 환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꾸몄던 모략이 바로 외부의 장군들을 조종으로 불러올렸던 사건이죠. 이때 이제 동탁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외부의 장군들을 불러오자라고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원소였습니다. 이것도 외척과 환관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그 단고지화를 비롯한 이 세력 다툼은 이 환관들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고, 결국은 십상시라는 환관들의 전행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한 사대부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게 됨으로써 중앙조정의 어떤 전행이 더 심해지고, 이에 반발한 지방의 호족들, 사대부들이 중앙조정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훗날 지역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난 일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상시란 바로 환관들의 대표자들이었는데요.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 10명을 우리는 흔히 십상시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장양, 조충, 하운, 곽승, 손장, 필람, 율승, 단규, 고망, 장공, 한리 등 10여 명이었습니다. 이때 삼국지의 중요 인물 두 사람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원소와 조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환제와 영제에 걸쳐서 젊은 시절에 조정에서 벼슬자리를 했는데요. 먼저 원소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4세 30 출신의 명문가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4세 30이란 4대에 걸쳐서 30벼슬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비할 수 있는 삼공벼슬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환관들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소 집안은 탕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원소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본래 그 근본이 비천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렀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또 3년상을 치러서 6년간이나 심효사를 할 정도로 효성을 보인 후에 낙양으로 조정으로 들어와서 많은 민중들의 추앙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대장군 하진과 함께 일을 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또 한 인물은 조조죠. 원소와 조조는 젊어서 같이 놀기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조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일찍 정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행운아였습니다. 우리 흔히 교연이라는 사람의 인물편 우리는 알고 있죠. 치세의 영웅, 난세의 간웅이다. 당시에는 인물평을 받아야 벼슬자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조는 환관에 양자로 들어간 아버지 덕분에 20살에 이미 낙양의 북부도이라는 벼슬자리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위세를 떨치던 환관 건석의 삼촌을 때려잡아서 민중들의 큰 추앙을 얻게 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황건적의 난이 발생을 하자 그 토벌군에 가담을 해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남국의 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이 천하의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자, 이렇게 동한 조정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함으로써 나라는 쓰러져 가고 있고 그때 원소와 조조란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삼국시대가 열리는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